자, 현금 가부족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현금 가부족이 여기 뭐라고 써있죠? 일시적 가계전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자, 먼저 요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이 가부족. 가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과잉됐느냐 부족됐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금 출납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현금 출납장. 이 현금 출납장이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금액이 있어요. 실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겠습니까? 실제 금액은 지금 뭡니까? 통장이나 금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실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서 이해가십니까? 비교해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요거는 예를 들어서 현금 출납장은 만약에 100원이 있었어. 100원. 그런데 실제 금고에 갔더니 얼마 있다 볼까? 80원 있다 보자. 80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원이. 여러분들 짜증나죠? 장부는 100원 있는데 실제로 금고 가니까 80원밖에 없으니까 짜증나잖아. 그렇지? 짜증나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 내가? 그렇지. 중국집 가는 거. 그게 답이에요. 야갔습니까? 그러면 20원 때문에 중국집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 20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돈을 갚아야 될 돈이, 내가 지금 메꿔야 될 돈이잖아. 내가 메꿀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실제 얘기하는 거야. 난 장부에 표기하겠다 이거야.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장부 안 받았다 이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그럼 현금이 들어온 거야 나간 거야? 나간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 20원. 대변에 현금 얼마? 20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된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안 갔어요? 이해 안 갔어?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 이거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장부에 여기 볼게요. 내 장부에 100원이 있어. 써 있는 게 장부는 내 돈이 아니잖아. 그렇죠? 100원이면 실제 금고 갔더니 80원밖에 없어. 20원 빵꾸 났잖아. 현금이 들어온 거야 나간 거야? 대변해요. 그럼 차라리 뭐가 되겠어? 그걸 현금 과부족이라고 한다. 이런 개정값을 하나씩 배우는 거야. 현금 과부족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번엔 또 반대로 또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인상을 써야 돼요. 내가 또 얘기해요. 인상 안 쓰면 그냥 넘어가요. 이번에는 현금 출납장은 100원인데 실제 금고 갔더니 얼마가 되는 거야? 이번에 130원이었어. 실제 금고 갔더니. 이해갔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 50원만큼 어떻게 돼? 더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온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 과부족. 얼마? 50원. 네?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이걸 지금 내가 동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크게 농담도 하고 그래요. 똑같아. 그 무슨 말 있어. 알겠습니까? 편하게 듣는 거지,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됐죠? 요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여기 다시 한번 현금은 출납장에 100원 있었어. 장부에. 근데 실제로 통장 가보니까 130원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가슴 떨리죠? 30원 때문에 인생이 바뀔지는 않겠지만 가슴 떨리죠? 현금도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 차변의 현금. 대변에 뭐가 되겠어? 현금 가부족.
이해갔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가신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이유에서 간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볼까? 요거는 어떻게, 화살표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는 요렇게 됐겠죠. 그죠? 요거는 반대가 되겠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여기다 해볼게요.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그대로 베낄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요?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밑에 거야. 그죠?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요 그대로 뭐 쓴 다음에 이거 뭐 지우면 되니까 이거는 뭐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냥 제가 좀 화살표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것 같아서 붙여놨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준 거야. 자, 그러시면 요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현금의 현금가부족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그리고 141번이라는 얘기예요. 현금 출납 출납 사무 및 이에 관한 기작, 계산 사무가 적정하고 완전하게 행해지고 있다면 현금 출납장이 잔액과 실제 시제액은 당연히 일치한다.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간혹 불일치가 생긴다. 그 불일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지만 당일에 장부 마감 시까지 그 이유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장 정리상 일시적인 과부족, 일시적인 부족액을 그 계정의 차변과 과잉이 될 때는 대변에 처리해두고 불일치 원인에 판명되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적정하게 세정과목을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지금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면 제가 요거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색깔별로 한다 그러면 요거 빨간색으로 할게. 그러면 요건 뭐야? 요것도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요 밑에 거는 하려고 하지 마. 요 위에 거만 중요한 거야. 왜? 요 밑에 거는 다 응용이야.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저하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실래요? 잠깐 여기 볼래요? 한번 여기 볼게요. 자, 자산 증가는 무슨 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차변이죠? 자본의 증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 발생, 무조건 차변. 수익 발생, 무조건 대변입니다. 제가 이걸 굳이 쓴 이유는 뭐냐? 이게 뭐예요? 거래의 판료서예요. 거래의 판료서. 이게 무슨 변? 차변. 이쪽에 무슨 변? 대변. 됐어요? 요거 꼭 지켜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이렇게 증감 표시에 의해서 제가 증감을 표시할게. 이렇게 증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비용과 수익은 절대적이야. 비용은 무조건 차변이에요. 대변에 갈 일이 없어. 수익은 무조건 대변이야. 여기 보세요. 현금이 자산이잖아. 현금이 들어올 때는 차변, 현금이 나갈 때는 대변이잖아.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원래 자산의 증가, 현금이 나갈 때는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되셨어요? 그런 원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수익과 비용은 절대적이야. 이해갔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B로 끝나는 거 무조건 차변이야. B로 끝나는 거 무조건 차변이야. B로 끝나는 거 다 비용이야. 알겠습니까? 이자, 수익과 이익은 다 대변.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볼게요. 여기는 무슨 B로 끝나, 비용과 손실을 뜻을 갖고 있으면 다 차변이야. 이거. 됐어요? 그 다음 여기는 반대로 수익과 이익을 갖고 있으면 다 대변이야.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이거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것이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밑에 거는 손익계산서죠.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요? 자산무채자본은 재무상태표.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제가 요거를 가지고 같이 할 거예요. 제가 왜 요 밑에 거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다 여러분 응용이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묶어놓으세요. 1, 2, 3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4번은 별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현금 장부잔액은 얼마야? 같이 떠들어야 돼. 20만 원이고 실제는요? 28만 원. 여기 보세요. 날 봐봐. 같이 해야 돼요. 현금 출납장에 가보니까 장부는 20만 원 써 있어. 실제 금고 갔더니 28만 원. 가슴 떨려 안 떨려? 떨리죠? 그럼 현금이 다 들어온 거죠? 그럼 바로 공개합니다. 차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얼마? 차액만 뽑는 거야. 8만 원. 대변에 그 이유를 모르죠? 현금 과부죠. 얼마? 8만 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넘어간다. 이제 두 번째. 예제 1번에 과잉액 중에서 5만 원은 여기 보세요. 과잉액이 얼마야? 8만 원. 그렇죠? 얼마? 8만 원. 여기 볼게요. 요 8만 원. 여기 8만 원이죠. 그렇죠? 과잉액 중 8만 원 있죠. 그렇죠? 8만 원 중 얼마? 5만 원은 뭘로 처리했대요? 계약금으로 처리했대요. 그렇죠? 요 8만 원 얘기하는 거 현금 가부죠? 요 8만 원 여기 이 8만 원을 8만 원 중에서 5만 원이 밝혀졌어.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요거 밑줄 그세요. 계약금, 받은 계약금 밑줄 그세요. 받은 계약금. 요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선수금이에요. 무슨 금? 예, 선수금. 받은 계약금. 요거를 뭐라고 한다? 예, 선수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볼게요. 한자들은 여러분들 많이 공부 안 하셨죠? 이런 거 있죠? 선자는 회계상에서는 먼저 선자야. 그리고 숫자는 다 받은 숫자야. 그러니까 먼저 받은 금액은 계약금밖에 없어. 만약에 이거 거꾸로 얘기해요. 먼저 지급하였다. 그러면 뭐예요? 선급금이 될까? 급자가 돼요. 지급하는 건 다 급이야. 받는 건 다 수고. 이해하세요? 봐봐. 이자를 받았어. 이자 수익. 이자를 지급했어. 이자 비용이잖아. 미안해. 넘어가. 눈치 봤어.
시간을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무한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비웃으면 내가 무한하잖아.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날 봐봐. 여기 요 현금가부적 8만 원 있잖아. 요 8만 원을 없애주는 거야. 없애준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증가가 됐잖아. 감소가 되는 거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해가십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 없어질 때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치면 좋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라는 걸 쓰진 않아. 회계에서는. 그걸 빼주려면 어떻게 돼? 만약에 현금이 차변에 있어? 그러면 대변에 보내는 거야. 만약에 대변에 있어? 이걸 없애줘야 돼. 밝혀졌어? 그럼 차변에 보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좀 어려운 말로 상계 처리한다. 상계자가 여의야, 여의. 계자가. 상계 처리한다. 대변에 있는 걸 차변에 가서 없애주고, 차변에 있는 걸 대변에 가서 없애주는 것을 상계 처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음수 처리하는 거 아니야, 회계에서는. 그래서 여기 그대로 가볼게요. 요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분기가 어떻게 되겠냐? 아, 차변에 여기 그대로 옮겨줄게. 현금을 가면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일로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만 오는 거야? 왜? 아직 3만 원을 밝혀지지 못했잖아. 5만 원만 오는 거야.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왜? 선수금이 왜 대변에 갔지? 그 이유가 뭐야? 왜 갈 데가 없잖아. 뭐 어렵게 가지 말라니까. 알겠습니까? 갖다 끼워. 차변에 있으면 대변에 가는 거고, 대변에 있으면 차변에 보내는 거야. 맨처음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딱 보니까 다 끝났어. 세 번째 거 갈게요. 세 번째 거. 예제일의 과잉액 중 잔액이 얼마야? 3만원. 그렇죠. 3만 원은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 어떡할래? 그럼 차변에 여기 보세요. 현금 가부적이 또 오죠. 그죠? 그리고 얼마만? 3만 원만 오고, 여기도 중요한 거야. 대변에 잡손실로 처리해 줍니다. 뭘로 처리해 준다? 잡손실 얼마? 3만 원. 이렇게 없애주는 거야. 여기 잠깐 볼래요? 아, 현금 가부적 8만 원을 이렇게 밝혀진 거야. 이렇게 밝혀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내가 상계 처리한다 라고 쓴 거야. 뭐라고 한다?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거야. 요거를. 요런 말에서 상계 처리하는 얘기야. 대변에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지금 현금 가부적이 제로가 됐잖아. 네, 결산이 될 때까지 다 제로가 만들어야 돼요. 예? 뭐?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절대 잡손실은 무슨 변에만 가요? 차변에 가죠. 그죠? 차비이익이죠. 죄송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현금 가부적이 무슨 변에가 처음 시작됐냐가 제가 중요한 거야. 그래 놓고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현금 가부적, 또 이렇게 현금 가부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왜 이걸 없애주는 거냐? 결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와꾸가 맞아야 되거든요. 결산 전까지는 현금과 부정, 그럼 잡손실 차비가 다 끝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걸 맞춰줘야지 내가 마감을 하잖아요. 마감부터 차변 대변이 안 맞으면 어떻게 마감을 해요? 그 맞추기 위해서 잡손실 자비익으로 처리가 된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 1번, 2번은 3번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4번은 뭐예요? 결산 당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결산 당일이 중요한 거야. 결산 당일 현금 얼마? 23,000원 과잉됐대요. 그렇죠? 돈이 더 들어온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 보세요. 1번은 어떻게 분기했습니까? 돈이 더 들어온 거잖아. 그렇지?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가보정했잖아. 주먹 여기 결산 당일은요 차변의 현금
바로 대변에 자비로 되죠. 결산 당일. 왜? 현금가부적을 결산 때도 발행하면 안 되잖아. 일시적 가계적은 없애줘야 되는데 또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바로 차비로 떨어주는 거야. 이건 별도야. 그래서 붕괴하겠습니다. 요거 붕괴는 어떻게 된다? 차변에 현금 얼마? 23,000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현금 아이고 잡 2. 얼마? 23,000원. 이렇게 붕괴가 되는 거야. 결산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산 당일이다. 결산 당일이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뭐 뒤에 밑에 답안지 다 써 있어. 그죠? 제가 여러분들 제 교재는 여기 보세요. 문자가 있어 바로 답. 문자가 바로 답 이렇게 써놨어. 그 뒤에 답안지 보고 나 그거 알기 힘들어. 그리고 답안지 없이 여러분들 회계 못해.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려고 가는 거잖아. 그 대신 여러분들이 양심껏 이렇게 손을 가리던가. 그건 양심껏. 알겠습니까? 네, 그건 양심에 맡기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5번 거, 요것도 5번, 6번, 7번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첫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만. 자, 현금 장부 금액은 얼마 있었어? 근데 실제 금액 갔더니 짜증나? 기분 좋아? 짜증나? 돈이 들어온 거야 나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가부죠. 얼마? 10만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현금이 나간 거죠? 얼마?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예제 5번에 부족액 중 얼마? 7만원은 그러니까 10만원 중에서 7만원은 뭘로 밝혀졌대요? 예, 교통비를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교통비인데 잘 봐봐요. 이 교통비를 여기 회계에서는 여비교통비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여비교통비 얼마? 7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현금 가부족이 들어간 거야. 현금 가부족 상계 처리하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들어간 거야. 현금 가부족 무슨 변에 있다가? 예, 차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 가서 없어지는 거야? 예, 대변에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는 거야. 됐어요? 아직 얼마가 남았어? 3만원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3만원 가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알 수가 없다 그랬죠? 차변에 뭐라고요? 잡손실. 차변에 뭐 잡손실 얼마? 3만원. 대변에 현금 가부적 얼마? 3만원. 이렇게 붕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다. 이번에 차변에 있었잖아. 그죠? 차변에 있었으니까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되었습니까? 8번 거 볼게요. 결산 당일 현재 56,000원이 부족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부족됐어요. 결산 당일 어떻게 부족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현금 가부족을 써? 안 써? 안 쓰죠?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거 나간 거야? 나간 거죠? 잡손실이 되는 거죠. 얼마? 56,000원. 대변에 뭐가 되겠죠? 현금 나간 거죠? 손해본 거니까 나간 거지. 들어온 게 아니지. 이렇게 결산일 때 이렇게 분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결산 분계가 요거 이렇게 여기 결산 분계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결산분계죠. 이건 결산 시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손실을 바로 처리하는 건 결산 당일일 때는 무조건 현금 가부적이라는 임시계정을 쓰는 게 아니야. 일시적 가계정이 임시계정이에요. 자, 되셨습니까? 요게 현금 과부적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렇게 나갈 때 맨 끝에 이제 마지막 1시간 있죠? 제가 현금 당제로 문제를 쫙 줘. 여러분들이 풀면서 그때 또 질문할 거야. 왜? 집에 가서 공부해 안 해? 안 해. 왜 알아?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30분 주든 40분 주든 제가 그거 딱 해서 1시간은 주지 못해. 한 30분밖에 안 줘.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는 문제가 따로 있어. 내 카페. 내 별명이 아정이야. 뭐 또 심각하게 쳐다봐. 자, 됐어요? 이렇게 가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볼게요. 소액현금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소액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빠가 딸한테 용돈 주는 거 있죠? 여기 보실래요? 아빠가 회계가고요. 딸이 용도계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빠가 본사고 딸 아들이 지사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지사에서 A, B, C가 있어. 근데 A 회사에서 요번에 오늘 커피값 줘요. A4 용지 오늘 돈 사야 돼요. 얼마나 자질구레. 도대체 A 지점 너네 얼마 필요해? 그게 소액현금이야. 작은 금액.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해? 50만 원 필요하대. 50만 원 먼저 주는 거야. 그럼 B는 30만 원. C는 20만 원이라고 보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본사에서 내려주는 거야.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근데 A에서 50만 원 줬는데 43만 원만 썼어. 그럼 다음 때는 얼마 줘? 아빠가 딸한테는 50만 원 또 주지 용돈이면. 근데 회사는 그게 아니야. 쓴 것만큼만 다시 채워줘. 그러면 A 회사는 50만 원을 처음에 줬지만 43만 원만 썼기 때문에 43만 원 또 채워주니까 다시 50만 원 만들어주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게 정액자금 승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랑 상관없어. 제가 이거는 꼭 실무자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시험은 안 나와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건 실무자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정말 제일 많이 해, 실무자. 큰 회사 가잖아? 그러면 본점에서 지정 가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빠가 딸한테 용돈 준다. 아빠가 본점, 회계가고요. 그 다음에 쓰는 딸과 아들은 용도계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액현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전도금이라고 얘기한다. 뭐라고요? 전도금. 그래서 기업의 교통비, 사무용품 등 같이 일상적인 소액 지출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계가가 여기 뭐예요? 본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가에 돈을 집행해줘야 지사들이 쓸 거 아니야. 그 지사들이 용도계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여기다 적을게. 요거만. 여기가 본점, 본사. 여기가 본사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지사.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보세요. 어떤 회사는요. 본점은 하나인데 공장이 많아. A 공장, B 공장이야. A 공장이 있고 B 공장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A 공장장한테 도대체 얼마 필요해? 공장장한테 줘. 기름용지 사야 돼. 콩버섯 사야 돼. 무슨 뭐 장갑 사야 돼. 뭐 이런 거 자주구리 하잖아. 공장장이 직접 또 하는 게 많단 말이야. A 공장한테 공장장은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공장 전도금이라고 해. 그런 거. 똑같은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꼭 지사만 가는 게 아니야. 공장에다가 A 공장이 있고 B 공장이 있으면 B 공장에 줄 수도 있잖아. 이해가십니까? 그때그때마다 소액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전도금을 공장 전도금이라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뭐 분개할 필요 없습니다. 소액현금이 뭐다? 회계가에서 용도계, 본점에서 지점들한테 뭐 커피값 달라고 신문구독 달라고 A4 그런 거 너무 구질구질하잖아. 그렇지? 그런 건 미리 줄 테니까 알아 쓰고 나한테 영수증을 넘겨줘라. 영수증 보면 그 영수증 막 쓴 것만큼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영수증이 가라면 그런 거 다 밝히면 이제 죽지 이제. 그 다음에 책상 빼지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소액현금은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거는 뭐 저기 하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다음 시간 월초보급 월말보급 요거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월초보급은 중요한 게 이거야. 여기 보세요. 잘 봐봐. 4월 1일 날 돈을 줬어. 그러면 4월 1일 날 보고 받잖아. 그러고 나서 보고 받고 맞아. 여기 보세요. 보고 받자마자 4월 말일 날 보고 받자마자 내가 바로 돈을 줬어. 그 월말보급. 4월 말일 날 보고를 받았어. 아 내일 줄게? 월초보급. 말일날 보고를 받자마자 돈을 줬어. 그건 월말보급. 6월 말일날 보고 받았어. 야, 내일 줄게. 그럼 7일날 주는 거잖아. 월초보급. 그 말이야, 그 말. 알겠습니까? 다른 건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월초보급이다, 월말보급이다.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거는 알아놔야 돼. 요거 정액자금 선금법. 뜻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정액자금 점검법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부정액자금은 뭐야? 돈 수신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좀 체계지지 못하죠. 저 체계적인 것은 정액자금 선금법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해주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분개를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 전도금 있죠? 전도금. 자, 회계가가 용도계 업무상의 일상 경비를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도금 명목으로 아니면 소액현금 명목으로, 그러면 소액현금이 되는 거고, 전도금은 전도금이라고 분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표를 발행했대. 어머 배웠지? 수표를 발행하였다. 수표를 발행하다. 지급하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당좌예고. 그렇죠? 이해갔습니까? 수표를 발행한 건 당좌예금이죠. 그렇죠? 요게 전도금이 될 수 있고 소액현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수표를 발행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돈을 바로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받자마자 즉시 수표를 발행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뭐야? 또 요것도 당좌예금이죠. 되셨나?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가신 거야. 거기에 내용이 있죠. 여비교통비, 통신비, 잡비. 그죠? 요 세 가지를 다 더한 거야. 여기를 왜 여기다 적었지? 차변에? 비로 끝나기 때문에. 비로 끝나는 건 절대 대면에 갈 수가 없어. 비는 무조건 차변이야. 이유를 불문하고. 비로 끝날 때는. 다 비용 계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현금성 자산에서 들어갈게요.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